자, 몇 페이지냐면 144페이지 습권. 144페이지 습권. 우리 왜 직권, 대기권, 수권 이렇게 하거든요. 직권은 땅이고 대기권은 공기가 있는 층이고 수권은 물이 있는 곳이죠. 지구에 자 수권은 70% 바다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 이때 물이 분포한 요 표면들을 총칭하여 수권이라고 합니다. 자, 요 수권은 뭐가 많은지 요 순서대로 알아두시면 돼요. 자, 퍼센트까지는 알 필요 없고 뭐가 많은지 정도, 지구상의 표면의 70%가 물인데 요 70%를 100이라고 봤을 때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뭐냐면 당연히 바닷물. 해수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육지의 물이 있거든요. 자, 육지의 물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담수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담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요거 퍼센트 요거 중요해요. 자, 담수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첫 번째로 빙하야. 해수가 97.47. 자, 나머지가 담수인데 그 중에 빙하가 1.76. 그 다음에 지하수. 그리고 하천, 호수, 이렇게 차지한다. 자, 여기서 지하수는 0.76. 그리고 호수와 하천수는 0.06. 빙하가 15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물이 많아져? 시간차이 많아져요? 물이 많아진 해수면이 상승해요. 자, 일단 여기에서 우리가 바닷물이 가장 많이 차지하는 건 아는데 요거 잘 알아둬야 되거든. 자, 이 중에 의외인 게 빙하가 담수에 가장 많이 차지한대. 자, 근데 얘네는 아까 말했듯이 내 맘대로 쉽게 조절할 수가 없어. 그리고 만약에 빙하가 녹게 되면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가 생기잖아. 그리고 얘를 어떻게 녹일 거야? 뭐 가서 난로로 뜨겁게 막 그 주변을 할 것이야? 아니지. 그렇게 하기도 힘들고 얘가 그렇게 돼서도 안 되잖아. 유지되어야 되는 거잖아. 해서 빙하가 어는 건 결빙, 빙하가 녹는 건 해빙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결빙과 해빙에 따라 육지의 물의 양이 줄어들었다 감소했다 하기도 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지하수가 의미가 좀 커요. 차지하는 퍼센트는 적은 편이긴 한데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물 중에 우리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물이 뭐냐면 하천수, 호수를 주로 우리가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대. 퍼센트 봐봐. 굉장히 적죠. 요거밖에 안 되는 걸 우리가 이 모든 사람들이 요것만 갖고 사용한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양은 적은데 인구는 계속 늘어나서 요거를 모든 사람들이 자꾸 쓰기 시작하면 결국 고갈되겠지. 그래서 지하수가 조금 더 의미가 있는데 이 이유는 뭐냐면 지하수는 빙하 다음에 담수의 많은 양을 차지해. 그리고 지하수가 다른 것들에 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용도가 훨씬 더 크대요. 자, 책 볼게요. 자, 수권에 물이 분포하는 영역을 수권이라고 하고 해수가 97.47 대부분, 물은 담수 자 2.54%가 빙하 2.54%가 틀렸네. 빙하 2.54% 틀렸네. 퍼센트. 자, 빙하 2.54. 1.6인데? 아, 담수가 2.54 틀렸네. 그치? 1.76이 맞았네. 그치?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빙하가 가장 많고 지하수, 호수, 하천수. 그래서 빙, 지, 호 이렇게 순서대로 외워주세요. 자, 해수는 바닷물로 짠맛이 나는데 해수는 됐다 많긴 하지만 우리가 짠맛이 나기 때문에 얘네들을 식수나 생활용수로 사용하기는 힘들어요. 자, 그리고 빙하.
빙하는요, 여름에는 녹지 않고 계속 쌓이는데 인공눈이 녹지 않고 굳어서 생긴 커다란 얼음 덩어리가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빙하라고 하고 담수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한다. 이 특징 정도 알아주세요. 지하수는 지하의 지층이나 암석 사이의 빈틈을 채우고 있거나 흐르는 물을 지하수라고 하는데 우리 담수 중에 두 번째로 많은 걸 지하수, 그리고 호수 하천수는 매우 적은 양을 차지하지만 비교적 쉽게 수자원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얘네들을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다. 자원으로서의 물은요, 첫 번째, 생명체를 이루는 기본 물질이며 생명 유지의 필수, 그리고 농작물이나 제품 또는 바다와 강을 이용해서 우리가 수송을 하기도 하죠. 운송 통로에 이용되기도 한다. 해서 수자원은 여러 가지로 활용되고 있는데, 자, 오른쪽에 보시면 수자원의 이용은 사용 용도에 따라 농업용수, 공업용수, 생활용수, 하천, 유지용수 이렇게 나눠져 있대. 자, 오른쪽에 이 동그란 거 보면 이 생활용수 중에 수자원 중에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분야가 어디야? 물 어디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어? 수자요? 수자원? 보여? 안 보여? 농업용수에 가장 많이 사용하죠? 그죠? 농업용수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두 번째로 어디에 많이 사용해? 응? 농업용수가 41%, 하천, 유지용수가 33%. 일단 농사 지을 때 물이 많이 쓰이고요. 자, 하천 유지용수는 어떤 거냐면 물이 어느 정도 있어야 댐을 만들고 얘가 어느 정도 있어야 가정으로 우리가 얘네가 물이 수송되기도 하잖아. 해서 하천의 자정 능력, 수질을 개선하거나 아니면 가뭄 때 하천을 유지하고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최소한의 물을 하천 유지용수라고 하는데 요것조차도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야. 자, 그리고 생활용수, 빨래, 목욕 이런 것들 생활용수, 그 다음에 가장 적은 양을 차지하는 게 공업용수다. 자, 여기에서 지금 농업용수가 점점 줄어들고 생활용수하고 공업용수는 조금 늘어나는 추세긴 하지만 그래도 퍼센트는 변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활용 가능한 수자원의 양은 일단 우리가 하천수나 호수를 주로 활용하고 있지만 그 다음으로 우리가 지하수는 개발 가능성이 있어서 자, 요거를 많이 개발하고 있다. 0.7677%로 매우 낮지만 활용할 수 있는 양이 굉장히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크대. 왜 그러냐면 첫 번째, 담수 중에 두 번째로 많아. 하천 호수보다 많은 양을 차지해. 0.01보다 0.71이 훨씬 많잖아. 76이. 그렇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간단한 정수 과정을 거치면 쉽게 얘가 활용할 수 있대요. 그리고 빗물이나 강 하수가 이런 게 스며들게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식수나 농업용수, 냉난방, 지하수 때문에 지하수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 해서 앞으로 우리는 오염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런 애들을 잘 유지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자, 폐수 시설을 강화하고 오염 배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해수의 담수화 및 댐 건설, 빗물의 저장 등 수자원의 공급을 늘린다. 자, 요거 되게 간단한 내용이긴 한데 퍼센트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문제 보면 또 되게 쉽게 느껴질 거야. 뒤에 넘겨봐봐. 어디 보냐면 152페이지 1번 봐봐. 152페이지 1번. 자, 해수 육지물 나왔는데 육지물 파란색을 또 A로 나눴어. 육지물 중에 가장 많은 A가 뭐라고? 빙하. B는? 지하수. 그거야. 끝이야. 어렵지 않지? 자, 그리고 4번 봐봐. 자, 여기에서 A가 뭐지? 4번 A.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거 아까 내가 뭐라고 했지? 농업용수였지. 그치? 자, 농업용수는 경작지 면적이 넓을수록 증가한다. 맞는 말 같아? 틀린 말 같아? 농사 많이 지을수록 당연히 많이 들어가는 거 맞는 말이야. 생활용수는 생활 수준이 향상될수록 증가한다. 맞는 말 같아?
맞아. 하천 유지 용수는 하천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물이다. 맞는 말 같아? 하천 유지 용수나 요 말하고 같은 말이잖아. 답은 그냥 5번인 거야. 쉽지? 어렵지 않지? 다시 앞으로 백. 중국인들이 잘 안 씻는다고 하잖아. 근데 정말 우리나라 사람에 비해서 옛날보다 훨씬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많이 안 씻어. 안 씻어서 카페가 있어. 스타벅스 카페가 있잖아? 그러면 여기 쫙 소파가 있잖아? 그러면 여기 유리창에 여기 머리 닿는 부분이 뿌해. 머리 안 감고 여기 자꾸 기대서. 진짜 무슨 뭐 이렇게 안개창 이렇게 해놓은 것처럼 뿌해. 그 많은 사람들 어쩜 그렇게 비슷하게 다 안 씻을 수가 있냐?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중국 사람들이 환경 보호를 위해서 머리를 안 감는 거라고. 중국 인구들이 그렇게 되게 많잖아. 그 사람들이 씻기 시작하면 지구상의 물이 다 말라버릴 거라고.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농담으로. 자, 해서 요 정도 요 추세만 잘 알아두시면 되고요. 146쪽으로 갈게요. 해수의 특징. 146쪽. 우리 담수 비율 정도 알았잖아. 우리가 지금 한참 신경 쓰고 있고 앞으로 개발해야 될 것들이 자, 지하수다 이런 거 잘 알아두시고 그리고 나서 지구의 70%를 차지하는 해수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그거를 볼 거야. 자, 일단 바닷물의 온도가 달라요. 자, 어떻게 다르냐면 얘가 적도잖아. 뚱뚱하잖아. 태양이 빛이 적도는 자, 이렇게 짧은 거리, 극지방은 거리가 멀어지잖아. 여기는 뜨겁고 얘는 차가워. 양극은 차갑고 가운데는 뜨거워. 수온으로 따지냐면 적도는 고온이고 얘는 온도가 낮은 편이야. 해서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는 위도에 따른 온도 차이가 생기는데 수직 방향, 깊이 들어갈수록은 어떤 차이가 생기냐. 자, 얘가 표층이야. 위쪽이야. 가장 위고 그 다음에 요 안으로 들어갈수록 심해 깊어진다라고 봐. 자, 그랬을 때 가장 위쪽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바람의 정도에 따라 얘네가 온도차가 막 날 수 있지만 바람이 세게 불고 바람의 영향을 받는 가장 위쪽 층은 얘네가 혼합 기능이 일어나기 때문에 온도가 일정해. 온도가 일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바람에 의해서 얘네가 온도가 일정하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혼합층이라 그래. 자, 그래프로 나타냈을 때 요 X축이 수온이야. 얘는 차가운 거, 얘는 뜨거운 거, 얘는 깊이 들어가는 거. 자, 그랬을 때 적도는 뜨겁다고 했잖아. 적도는 뜨거우니까 전체적으로 오른쪽으로 온도가 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고위도 지방은 차갑다고 했잖아. 북극, 남극. 그래서 고위도 지방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자, 중위도 지방은 요 중간에 해당이 되겠죠. 자, 어쨌거나 온도가 일직선으로 위에 아래 온도가 똑같다라는 거야. 바람의 영향을 받아서 혼합이 잘 되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우리 고위도, 저위도에 비해서 중위도 지방은 바람이 강하게 불거든요. 자, 여기를 저위도라고 하고 여기 양극을 고위도라고 해. 얘는 차가운 온도, 얘도 차가운 온도, 얘는 뜨거운 온도. 적도 지방은 뜨거운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리고 극지방은 차가운 온도. 고위도 지방, 극지방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이 중간에는 차가운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섞이는 바람이 강한 곳이야. 그래서 중위도 지방은 이 혼합층의 두께가 두껍게 나타나는 게 특징이에요. 대신 적도하고 고위도 지방, 요 저위도, 고위도 같은 경우에는 요 길이가 짧게 나타나는 게 특징이야. 자, 어쨌거나 혼합층은 바람에 의해서 수온이 골고루하게 섞이기 때문에 온도가 일정하게 나타나는 구간이다. 자, 그리고요, 그 밑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아주 깊은 바다로 들어가면 태양 복사 에너지가 도달하지 않는 구간이 나타나거든. 그래서 심해층에서는 온도가 낮은 상태가 나타나.
낮고 태양의 영향을 받지 않고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아서 그냥 차가운, 일정하게 차가운 온도가 된단 말이지. 그리고 표면에는 태양 가까이 있고 바람에서 잘 섞여서 그냥 따뜻한 정도가 있어. 자, 그럼 이 중간에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따뜻한 물, 여기는 차가운 물. 무슨 일이 일어날까? 얘네가 섞일까? 안정적인 층을 형성을 할까? 층을 안정적이야? 아니면 섞이는 현상이 생길까? 대류 현상에 의해서. 움직여, 안 움직여? 차가운 물은 아래쪽에 있고 따뜻한 물은 위쪽에 있지. 그래서 여기 이 중간에는 뜨거운 거는 위쪽에 차가운 건 아래쪽.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는 안정적인 층이 생긴대. 그래서 오히려 바깥쪽하고 안쪽하고 열 에너지의 출입을 차단하는 경우가 생겨버린대. 그래서 표면에서는 온도가 따뜻하다가 밑으로 심해로 들어갈수록 온도가 급격하게 낮아지는 안정적인 층이 발생하는데 여기가 아까 혼합층이었지? 여기는 뭐라고 하냐면 수온약층이라고 합니다. 자, 수온약층의 뜻은 왜 이렇게 하냐면 수온, 물의 온도가 약층이 빨리 달린다, 뛸 약이래. 도약하다 할 때 약자래. 그래서 수온이 급격하게 변하는 층 해서 수온약층 요렇게 얘기하고 요거보다 더 깊은 건 당연히 깊으니까 심해층 요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자, 내가 아까 저희도 고위도 얘기했긴 했지만 그냥 간단하게 자, 매니의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 요렇게 나눠진다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자, 해수의 연직 수온 분포 혼합층 밑줄 원인과 특징 알아보셔야 돼요. 혼합층 밑줄 바람 동그라미 해수가 고르게 섞여 수온이 일정한 층. 자, 그리고 혼합층의 두께는 바람이 세게 부는 지역일수록 두껍게 나타난다고 하죠. 원인이 바람이니까 밑줄 칠게요. 바람이 세게 부는 두껍게 나타난다. 바람이 세게 부는 두껍게 나타난다. 수온 약층, 수온이 급격하게 감소, 밑줄. 이번에 두 번째 줄에 물결무늬 안정한 층. 세 번째 줄에 에너지 교환 차단하는 역할. 뜨뜻한 거하고 차가운 거 섞이지 않게 아예 커튼처럼 딱 쳐줬다 이거야. 자, 그 다음에 심해층. 수온 변화가 거의 없는 층. 자, 동그라미 이번에 태양 복사 에너지의 영향을 거의 받지 못하므로 얘가 깊이, 얘가 수온, 뭐 0을 기준으로 얘는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 가장 높은 층 이름이 뭐라고? 혼합층. 혼합층은 바람에 의해서 얘네가 서로 섞여서 온도가 일정하고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에서 가장 온도가 높은 건 뭐야? 표면에 가까운 혼합층이겠죠. 온도가 가장 높아. 자, 그리고 여기 밑으로 갈수록 뚝 떨어지는 여기 이름이 뭐라고 했지? 수온약층. 수온약층은 뜨거운 공기 위쪽, 차가운 공기가 아니라 물은 아래쪽. 안정된 층이다. 물질 교류를 차단하는 부분. 그리고 심해층은 그냥 차갑다. 외부하고 단절되어 있잖아. 요 수온약층 때문에. 그래서 온도가 일정하고 가장 낮은 상태의 수온약층 밑에 심해층이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자, 다시 원인. 혼합층의 원인이 뭐라고? 뭐야? 이하나? 바람. 그래서 바람이 강하게 생기면 요 길이가 길어지는 거야. 자, 수온약층은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 안정되고 심해층의 온도가 낮고 일정한 거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도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치? 요렇게만 정리해서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염분을 보셔야 되는데 염분. 잠깐 이거 조금 더 설명할게요.
아까 내가 위도에 따라 설명을 잠깐 했는데 적도를 저위도라고 하고 극지방을 고위도라고 해. 적도는 중위도, 고위도 요 세 개 중에 태양 복사 에너지가 가장 강하게 받는 부분이라서 여기 하얀색이 기준선이라고 했을 때 중위도 지방이라고 하게 되면 이 적도, 저위도 지방의 수온은 매우 뜨거워요. 매우 뜨겁고 바람은 잘 불지 않아서 혼합층의 길이가 짧고요. 요렇게 되고 뭐 온도는 얘보다 더 뜨거우니까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겠죠. 요런 상황으로 만들어지는 게 이 저위도 지방의 그래프고, 자, 그 다음에 고위도 지방은 차가우니까 기본적으로 왼쪽에 치우쳐져 있고 역시 바람이 강하게 불지 않아서 요 길이가 짧은 편이야. 요 중위도 지방만 요 길이가 길어. 바람이 강하게 부는 지역이 중위도 지방이라서. 자, 그리고 나서 수온약층 나타나고 심해층의 온도는 얘네들 고위도, 중위도, 저위도 모두 다 바다 속으로 들어가면 태양빛이 도달하지 못해서 모두 다 똑같이 심해층은 온도가 비슷한 편이에요. 그래서 뭐 A, B, C 위도에 따른 분포 다 여기서 이거 각각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염분 볼게요. 염분. 염분이라는 게 뭐냐면 해수에 녹아있는 여러 가지 물질을 염분이라고 합니다. 자, 바닷물을 딱 건지고 얘를 갖다가 증류시키면, 증발시키면 고체가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게 누구냐면 염화나트륨. 이게 제일 많이 차지한대. 염화나트륨이 가장 많고, 염화나트륨 하면 생각나는 게 뭐야? 소금이지? 소금이 가장 많아서 바다에서 우리가 염전에서 소금을 얻어내잖아요. 그죠? 짠맛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로 많은 게 뭐냐면 염화마그네슘이야. 염화마그네슘은 염화나트륨 다음으로 많이 있고요. 얘네는 쓴맛을 갖고 있고요. 어디에 쓰냐면 두부 응고제에 사용하게 돼요. 두부를 만들 때 콩을 갖다가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염화마그네슘 염류가 들어가야 얘네가 응고할 수 있게 된대. 무슨 두부요? 콩두부. 거기다. 콩을 갖다가 두부 만들 때 소금이나 이런 거 넣어야 되는데 소금은 짜잖아. 염화마그네슘이 얘 응고제 역할을 한대. 그게 있는 물질을 쓰는 거니 염화 마그네슘 그거예요. 염화 마그네슘을 넣는 거야. 염화 나트륨처럼. 소금처럼 되어 있어. 그럼 그거 따로 팔아요? 이거 물에 녹아서 이렇게 간수라고 해서 이렇게 파는 건 보긴 했거든. 간수라고 해. 자, 그렇게도 팔 것 같긴 한데 본 적은 없어.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은 게 황산, 칼슘 이런 것들이 물에 녹아 있대요. 자, 해서 많은 거 정도 비율 알아주면 되는데 어쨌거나 염화나트륨이 됐다 많고 그 다음에 염화, 마그네슘 두 번째, 그 다음에 황산, 칼슘 이렇게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이거를 염분이라고 하고요. 여기에 녹아있는 덩어리를 염류라고 합니다. 자, 근데 염화나트륨이 어디에 많이 있는지 어디에 적게 있는지 혹시 사해는 우리 왜 사해라는 바다를 들어본 적이 있니? 사해는 소금기가 많잖아. 바다인데 육지하고 바다 사이에 얘네가 물이 말라들어서 바다하고 이렇게 끊어져 버렸어. 그래서 육지에 고여져 버린 바다가 돼버렸단 말이지. 그래서 외부에 물이 유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물만 증발해서 소금의 농도가 짙어. 그래서 여기에 사람들은 튜브를 쓰지 않고도 누워서 책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둥둥 뜬대요. 요렇다라고 했잖아, 사해가. 사해가 밀도가 크고 소금의 양이 많단 말이야. 지금 증발되고 있어요? 지금도 증발되지 않을까? 근데 다시 비가 내려서 근데 그 양이
급격하게 얘네가 갑자기 육지가 될 정도로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그런 변화는 없어. 왜냐면 지구 대기 중에 물은 계속 순환해서 얘가 증발하면 또 떨어지고 증발하면 떨어져서 계속 그 양이 보존되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 어쨌거나 바다마다 얘네 염류가 녹아있는 정도가 다른데 녹아있는 양을 우리가 기준을 정해서 따져보는 걸 뭐라고 하냐면 염분이라고 합니다. 염분. 염분은요, 아까 용해도는 물 100에 얼만큼 녹아 들어갈 수 있는지를 따져봤잖아. 얘는 바닷물 해수 1kg을 기준으로 해요. 물 1kg을 증발시켰을 때 나오는 염류의 총량을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염분이라고 해. 예를 들어서 바다 1kg을 증발시켰더니 가루 같은 게 35g이 나왔다. 그럼 요것의 염분은 35야. 그리고 단위는 어떻게 정하냐면 단위는 PSU라는 표준 염분 단위를 사용하거나 또는 이렇게 공 3개를 붙여서 읽을 때는 퍼밀이라고 해서 다르게 읽거나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퍼센트는 들어봤지? 퍼센트는 전체를 몇으로 보고 계산하는 거야? 100. 100이지? 공 2개잖아. 100은 공이 2개고 얘도 2개네. 자, 여기 1kg, 그램, 1kg을 g으로 바꿔봐. 그럼 몇 g이야? 1000g이지? 전체를 1000으로 계산하는 거야. 그래서 1000은 공이 3개니까 3개 들어왔지? 자, 얘는 퍼밀이라고 하고 얘는 퍼센트라고 해. 전체를 100으로 잡은 거고 얘는 전체를 1000으로 잡은 거야. 자, 근데 우리가 소금물의 농도는 20% 소금물, 5% 소금물 하는데 왜 염분은 퍼밀을 사용할까? 왜 1000의 기준으로 사용할까? 왜 그러냐면 우리 바닷물에서 1kg을 증발시키면 35g밖에 안 나와. 물에 비해서 소금 염류의 양이 매우 적은 양이야. 이 비율 차이가 소금이 너무 작아서 얘를 갖다가 퍼센트로 하면 요게 3점으로 더 미세해져. 정확하게 얘네들 염화나트륨 몇 g인지 염화마그네슘 몇 g인지 그러면 다 소수점으로 막 이렇게 적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물에 비해서 염류의 양이 극히 적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하게 전체를 100이 아닌 1000으로 따져서 우리가 좀 더 작은 단위까지 파악하고자 퍼밀이라는 단위를 사용한다. 그래서 1000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자, 어떤 해수 염분 농도가 35%이다. 이 뜻은 무슨 소리냐면 물 몇 그램? 965g에 염류 몇 그램? 35g이 녹아서 염류 35 그리고 곱하기 1000 요렇게 계산하는 게 염분이에요. 됐어 안 돼 너? 아, 스트레칭? 화장실이란 줄 알고. 그래서 요거를 다르게 말하면 전체분의 염류. 전체분의 염류. 저기, 2, 3, 5. 자, 요거 잠깐 빼고, 여기 여자가 몇 %야? 여기. 20%. 그치? 100으로 놓고 계산한 거잖아. 그치? 얘는 전체 1000으로. 자, 여기서 20% 여성의 비율이 20% 나온 건 전체 인간들 중에 여성의 비율 곱하기 100 이렇게 한 거잖아. 전체분에 내가 알고자 하는 비율이 전체분에 내가 알고자 하는 염류의 비율인 거야. 그래서 해수라는 말은 물 더하기 염류 포함된 말이잖아. 자, 해수 1kg 분의 염류 또는 물, 염류 더해서 염류 이렇게 해서 1000으로 계산한 것이 자 바닷물 염분 농도에 해당이 된다. 어렵지 않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염분은요 사해는 200이거든요. 200. 이 말은 무슨 소리냐면 물 1kg을 증발시키면 200g이 나온다는 거야. 그리고 세계 평균 염분은 35야. 자 평균은 35고요. 35 퍼밀이고 사해는 200이야. 자, 우리나라는 33 정도 나온대요. 자, 그러니까 바닷물 해수 1kg을 증발시키면 염류가 33g이 나오고, 자, 그 다음에 평균적으로는 35g이 나오고, 사해에서는 소금의 양이 엄청 됐다, 많이 나온다는 얘기지. 그지?
자, 그런데 왜 얘네들마다 이 농도 차이가 생길까? 바다는 흘러 바다로 간다잖아. 다 연결되어 있잖아. 자, 사이처럼 그렇게 단절돼서 특이한 경우 말고 대부분의 바다는 다 연결되어 있잖아.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잖아. 근데 왜 농도가 달라? 지역에 따라 흘러가면서 증발량이나 강수량이나 담수의 유입량이 서로 다르대. 그래서 어떤 데는 짠 바다가 되고 어떤 데는 싱거운 바다가 되는 거야. 염분 농도가 높아질 수도 있고 염분 농도가 낮아질 수도 있다는 거지. 첫 번째, 강수량과 증발량이 영향을 준대. 만약에 내리는 빗물은 많은데 증발량이 조금밖에 없어. 그러면 염분 농도가 올라가, 내려가? 염분 올라가, 내려가? 물은 많이 내리는데 나가는 건 별로 없어. 염분 올라가지? 자, 그래서 강수량에서 증발량을 뺐을 때 이 숫자가 나오잖아? 이 숫자가 크다라는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염분 농도가 내려가는 거죠. 자, 낮아진다는 뜻이야. 강수량이 크다라는 얘기니까. 그냥 내리는 빗물이 많거나 아니면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적으면 염분 농도가 낮아지는 거지. 이거 이해하지? 물이 들이붓는 거잖아. 그치? 자, 컵라면. 자, 도시락을 끓이려고 해요. 자, 물을 요 손까지 해야 되는데 내가 오버했어. 난 짠 게 너무 싫어. 이렇게 오버했어. 그럼 얘는 짠 거야, 안 짠 거야? 싱거워지잖아. 강수량이 더 많다는 얘기는 물을 많이 넣어줬다는 얘기잖아. 싱거워지는 거야. 자, 강수량이 많거나 강수량에서 증발량을 뺐을 때 그 숫자가 커지면 염분 농도가 낮아지게 돼요. 그리고 반대로 강수량이 적거나 증발량이 너무 많으면, 증발량이 많거나 강수량이 적게 되면 염분 농도는 반대로 커지게 되죠. 농도가 높아지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증발량 빼기 강수량 값으로 우리가 염분의 농도를 표현하는데 값이 클수록 염분 농도는 높다. 자, 증발량이 앞에 왔을 때 증발량 빼기 강수량 했을 때 값이 클수록 염분 농도는 높다. 자, 그리고 담수의 유입량에 따라서도 달라지는데요. 자, 우리나라 보면 여기가 34, 여기가 33%이야. 여기가 더 낮은 거거든? 왜 그러냐면 여기는 육지에 많이 가까이 있어서 육지에 있는 물이 막 흘러 들어와. 근데 얘는 그냥 바다거든? 여기는 우리 왜 중국하고 연결되고 커다란 강들이 많이 있단 말이지? 담수의 유입량이 많으면 염분이 낮아져요. 자, 반대로 아주 깊은 바다로 가면 오히려 염분 농도가 높아지게 돼요. 육지의 물이 흘러 들어올 수 없어서. 해서 자, 육지 근처, 강가 근처는 염분 농도가 낮아지고 육지에서 먼 바다는 염분 농도가 높아진다. 자, 그리고 빙하가 녹으면, 빙하는 육지의 물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고 했죠? 빙하가 녹으면 당연히 염분 농도 낮아지고, 그리고 바닷물이 어는 결빙 때는 염분 농도가 높아지는 특징을 갖고 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는요, 어떻게 되냐면 표층 염분 농도는 표면 말하는 거야. 자, 표층 염분 농도는 증발량, 강수량, 담수 유입량의 영향을 받아요. 자, 그랬을 때 여름철하고 겨울철 비교하면 우리 강수량이 더 많은 때가 여름이야, 겨울이야? 강수량, 내리는 빗물. 당연히 여름이 많죠? 우리나라는 물이 부족한 건 아니야, 평균치로 따지자면. 근데 여름에 집중되고 겨울에 되게 조금이래. 그래서 평균은 괜찮지만 여름에 왕창 떨어지는 게 우리 겨울까지 보존되지가 않잖아. 그래서 물 부족 국가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강수량이 많은 여름철은 염분이 낮고 육지로부터 공급되는 강물의 유입량이 많은 황해는 자, 염분 농도가 낮다.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문제 풀어보고 넘어갈게요. 아리까리 하신 것 같으니까. 자, 153쪽에 8번, 9번 풀어보실게요. 8, 9, 10번까지. 153쪽에 8, 9, 10까지 풀어보세요.
8, 9, 10. 아, 집에 너무 추워서 어떻게 갈지 걱정이다, 벌써부터. 네. 나 무서워. 나 추위에 약해. 나는 용재가 밉진 않거든? 약간 귀여운 구석이 있어, 나름. 근데 너무 말이 많아서 한번 좀 진지해졌으면 좋겠어. 네가 조금만 더. 저는 언제 질 거예요? 너 9시 40분에 가세요. 왜요? 너 뒤에 보충 있잖아. 왜요? 왠지 모를까? 아니, 다음 주에 해지요. 안 돼. 다음 주로 밀. 밀지 말자. 다음 주에 주화 보충해야 돼. 저요? 네? 앞에 빠진 거. 저요? 왜 날바력이야, 날벼락이야. 갑자기요? 같이 하면 딱 빨리 끝나겠네요. 제발요. 근데 서로 범위가 달라. 됐거든? 진짜. 자, 지금 어느 정도 풀었니? 네. 자, 지원아, A가 뭐야? 혼합층. B는 수온약층. C는 심해층. 자, 그러면 지원아 9번은 답이 몇 번이야? 3번? 니은 봐봐. 1번이야. 자, B층은 대류가 일어나지 않아. B층은 대류가 일어나지 않아서 자, 안정된 층이다. 마치 커튼 친 것처럼 A층과 C층 교류가 일어나지 않게끔 안정된 층이다. 자, 그래서 9번의 답이 1번이고 자, 7번 문제를 잠깐 봐봐. 7번. 아니, 설명해 줄게.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장치를 하고 전등을 켠 채로 2분 동안 휴대용 선풍기로 바람을 일으킨 후 수온 변화를 측정하였다. 자, 요거 이 연직분포의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을 실험하는 과정이야. 여기에서 전등은 누구를 의미하냐면 태양을 의미하는 걸 거고 자, 여기 선풍기는 당연히 바람을 의미하겠지. 여기 온도계가 높이가 다른 상태로 이렇게 꽂혀져 있거든? 온도가 가장 낮을 것 같은 애는 누구야? 여기서. 온도가 가장 낮을 것 같은 애. 아래에 있는 거. C겠지. 칠판에서는 C겠지. 그치? 가장 멀리 있으니까 여기가 온도가 가장 낮겠지. 자, 그리고 여기 A의 상태는 어떻게 되냐면 온도가
일정할 거야. 왜? 여기 전등에 의해서 여기는 가열되고 여긴 아래쪽이니까 온도가 당연히 낮아지긴 하겠지만 바람이 불잖아. 섞여주기 때문에 얘는 혼합층을 설명한 예에 해당되고요. 여기는 뜨거운 거 위에 차가운 거 아래 서로 섞이지 않는 안정된 수온약층을 뜻하는 거예요. 얘는 심해층을 설명한 것이고요. 자, 보기를 한번 볼게요. 7번에 1번. 전등은 태양, 선풍기의 바람은 바람의 역할을 한다. 완전 정답이죠? 2번. 전등의 세기가 강할수록 수면의 수온은 높아진다. 얘가 강할수록 여기의 수온이 높아지겠죠. 정답. 4번. 바람을 더 강하게 하면 표층 수온이 일정한 층이 없어진다. 바람이 더 강하면 어떻게 되냐면 요 층이 더 두꺼워져. 자, 혼합층의 두께가 두꺼워져요. 밑으로 얘네가 쑥 내려간단 말이야. 자, 4번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틀린 답이고요. 바닥 근처 고태는 자, 아주 깊은 요쪽은 전등의 영향이 가장 받지 않는 곳이라 온도가 일정하게 낮게 나타난다. 해서 답이 4번이에요. 그렇죠. 자, 9번에 1번 풀었고요. 10번, 용재야, 10번 답 뭐야? 3번. 답은 또 어떻게 찾았어? 표층 수온은 저위도 갈수록 높다. 저위도가 적도거든? 적도가 표층 수온이 가장 높아. 표층 수온이 뭐예요? 위쪽 말하는 거야. 왜 몰라요? 자, 중위도는 저위도보다 바람이 강하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기 혼합층 두께를 보니까 얘가 두꺼워. 여기는 얇아. 혼합층이 얇다라는 건 여기 원래 90도까지 나와야 되거든? 90도까지 나와야 되는데 90도 잘라버렸잖아. 수온의 변화가 없으니까 잘라버린 거야. 즉 중위도, 고위도 약간 넘어가면 60도까지 변화가 있고 고위도는 그냥 온도가 차갑게 변화가 없어서 잘라버린 거야. 혼합층의 두께가 작다, 미도가 0인 저위도 지방에는 바람이 적게 분다는 얘기고요. 중위도 요 혼합층 두께가 길게 나타나죠? 두껍게 나타나죠?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중위도 지방이야. 우리나라처럼. 자, 고위도 지방에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60도 넘어가게 되면 얘네가 싹 다 없어지잖아. 그래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혼합층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심해층만 나타나는 특징을 갖고 있죠. 90도에 해당되는 경우는 아예 그냥 차가운 온도만 유지하니까. 그래서 기억, 니은만 정답이에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어디 보시냐면 154에 13번. 154에 13번. 눈마시 봐도 안 돼요. 자, 가 봐봐. 여기 증발량이라고 써 있어. 위로 갈수록 증발량이 많다라는 거지. 증발량이 많다 이퀄 염분이 높다 낮다? 높다. 그렇지. 높다란 소리야. 자, 그리고 오른쪽으로 간다는 얘기는 뭐라는 얘기냐면 요거 강수량이 나왔네. 강수량이 많다라는 거야. 오른쪽으로 갈수록 염분이 높다 낮다? 낮다란 얘기야. 풀어내는 가면 되겠습니다. 안 돼요. 자, A는 무슨 뜻이냐면 증발량은 많지만 강수량이 작다라는 거야. 증발량은 많지만 내리는 거는 없다라는 거야. 염분 농도는 어떨까? 증발량이 많으니까 자, 어떻게 되냐? 염분 농도는 높겠다. A는 염분이 높은 지역이고요. 자, B는요. 어떻게 설명하냐면 증발량은 많고 강수량도 많고 그러니까 서로 얘네가 어느 정도 상충돼서 그냥 평타는 치겠네. 중간 정도 되겠네. 염분이 높다 낮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자, 근거가 아직 부족합니다. 자, C 지역을 보면 증발량은 작아. 나가는 건 없어. 근데 자, 강수량도 작아. 증발량도 없고 강수량도 작으면 얘도 역시 어떤 특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자, D의 경우는 증발량은 작고 아래쪽이니까 강수량은 많아. 내리는 게 많아. 그럼 얘는 염분이 높아져 낮아져? 염분이 강수량이 많으니까 낮아지겠지. 염분 농도가 가장 높은 건 A. 염분 농도가 가장 낮은 건 D. 답은 몇 번? 2번.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자, 다시 본문으로 갈게. 염분비 일정의 법칙. 자, 지원아, 우리나라는 염분은 여름하고 겨울 언제 낮다? 언제? 여름하고 겨울. 언제? 여름. 강수량이 많아서 여름에 염분이 더 낮다. 황해하고 동해 중에 어디가 염분이 더 낮다고? 황해. 왜냐면 담수의 유입량이 많아서. 이런 특징 정도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염분비 일정의 법칙이 있는데 염분이라는 거는 바닷물에 있어서 얘네가 끊임없이 혼합되기는 해. 근데 강수량이랑 증발량, 담수의 유입량, 자, 빙하의 결빙, 해빙에 따라서 물의 양이 달라지면 농도가 짠 바다가 되고 그리고 싱거운 바다가 되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그 안에 녹아있는 알갱이들의 양은 지네끼리 고르게 퍼져 있어. 무슨 소리냐면 자, 육개장을 끓일 거야. 이번에는 육개장을 끓일 거야. 육개장 요즘에 1,050원씩 하더라? 좀 세일해서? 1,000원 아니에요? 엄청 넘어가. 요 스프 있잖아. 라면이요? 하나 1,000원. 컵라면. 그거 그 스타일버튼 900원이었는데. 아니야. 자, 근데 900원. 이 대기업의 레시피가 담긴 이 컵라면에 예를 들어서야 자, 고춧가루 양이 뭐 8스푼 그리고 뭐 설탕 1스푼 그리고 MSG 뭐 3스푼 요렇게 치자. 자, 그리고 간장, 소금 너무 짜게. 3스푼이라고 치자. 요렇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자, 그런데 내가 여기다가 물을 뭐